오늘 제가 미중 전쟁과 미국의 보수 혁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부탁받았는데,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을 단순히 21세기를 누가 지배할 거냐 가지고 하는 그 깡패들의 싸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변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변신하고 있는데, 미국이 원래 생길 때는 말이죠, 지구에서 처음으로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왕 없는 나라 보셨어요? 왕 없는 나라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귀족이 없어요. 미국에는 공작도 없고 자작도 없고 공주님도 없고 왕자님도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평민이 만든 나라인데, 이 평민이 만든 나라가 한 200 몇십 년 되다 보니까 귀족이 생긴 거라. 그 귀족이 어디 사는 인간들인가? 워싱턴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들, 공화당 민주당 관계없습니다.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의 빌부터 먹고 사는 장사꾼들, 변호사들, 학자들, 그리고 그 전체 이 집단에다가 빨대를 꽂고서 그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자들, 그거를 트럼프가 깨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 워싱턴이 원래는 그 늪이었습니다. 늪. 그래서 이제 워싱턴을 그 수원프라고 그래요. 그 늪에다 만든 도시인데, 트럼프가 나와서 저 늪을 말려버리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조차도, 왜? 자기랑 이익이 다르니까 트럼프는 굴러온 돌입니다. 바깥에서 굴러온 돌이 이게 미국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어디 공주가 있고 왕자가 있고 공작이 있고 자작이 있고 후작이 있고 남작이 있습니까? 이거를 평민의 나라로, 다시 국민의 나라로 바꿔놓겠다는 그 작업을 맨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트럼프고, 그 트럼프의 배후에는, 트럼프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 사람이래야지 미국을 제대로 바꿔놓을 수 있겠다. 그 요새 미국의 좌파는 그 돈 가지고 하는 그런 좌파가 아닙니다. 우리 홍재수 작가가 거기 제일 정통이지만은, 미국의 최근 좌파들은 문화적 좌파입니다. 가족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까지 파괴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이제 좀 변질된 좌파인데, 그런 세력을 이제 미국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트럼프의 싸움은 공산주의와의 싸움이라기보다도 전체주의 독재 체제와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전체주의 독재 체제를 상징하는 트럼프의 그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이 되는 것이죠. 미국이 지금 세계를 끌고 가는 주도 국가니까 그게 바로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싸움을, 중국과의 싸움을 단지 돈 몇 푼 더 벌겠다, 그리고 21세기는 내가 왕이야, 그 싸움이 아니라 자유와 또 전체주의 독재와 인권과 이런 그 개념들이 포함된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싸움에 누가 이길 것인가는 여러분들 다 보고 있잖아요. 당연히 지금 미국이 이기고 있는 건데, 지금 최근에 제가 우리들이 학자들이 말이죠, 서로 소통을 안 하더라도 똑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조 박사가 변곡점이라는 얘기를 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어제 제가 방송을 하나 촬영하면서 지금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중 간의 싸움의 변곡점, 남북 대결의 변곡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변곡점을 지나면 속도가 엄청나게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국제관계가 빠른 속도로 전진을 하게 되는데, 그 끝은 자유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변곡점에 해당되는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을 정말 분노해서 뒤로 넘어지게 할 수도 있을 정도의 그 법률안에 사인을 해가지고 그 법률안이 통과됐는데, 법률안을 그냥 간단히 말한다면은, 미국 의회가 홍콩의 민주혁명을 지지하는 두 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 통과하는 홍콩의 민주혁명을 지지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홍콩의 자유, 독립, 중국과 다른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홍콩이 독립해서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위구르는 어떻게 될 것이며, 티베트는 어떻게 될 것이며, 만주는 어떻게 되고, 광동성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중국이라는 전체주의 체제가 와해되는 과정에 첫 번째 폭탄에 지금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고 있는 그 일을
트럼프가 한 것이라는 얘기죠. 11월 19일 날 미국 상원에서 100대 0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만장일치. 그리고 11월 20일 날 하원에서는 417대 1. 어떤 공화당 국회의원 한 사람이 반대를 했더라고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왜 반대를 했는지는 아직 확실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17대 7이라는 건 이거 뭐 다 찬성했다는 소리죠. 예. 그것이 이제 대통령한테 넘어왔는데 대통령은 비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중국하고 협상도 해야 되고 외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이게 중국을 시진핑을 완전히 분노에 쩔게 만드는 이 법안에 내가 사인할 수 있는가 라고 대통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저는 뭐 그러니까 약간 좀 모션을 취한 거라고 보는데 일주일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동안에 홍콩 사람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혹시 저 트럼프라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엔 그만 엉망진창으로 보이는데 야 이거 비토야 해가지고 홍콩을 물먹이지 않는가. 예, 27일 날 딱 사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법률안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홍콩 사람들은 트럼프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성조기 들고 나오고 이제는 영국 깃발까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은 따지고 보면 메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드 인 잉글랜드입니다. 영국제죠, 영국제. 영국의 그 민주주의의 본산인 나라가.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 반항이 그렇게 끈질긴 겁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얼굴 보세요. 이렇게 강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얌전하고 착하고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근데 그렇게 그 강인한 그런 그 전체주의에 대해서 저항을 보이는 것을 보면 역시 그 영국적 민주주의의 그 문화, 토양 이것에서 큰 사람들이 다르구나 하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참 능청스럽게 말합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자꾸 그 사람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헷갈리고 분석도 틀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홍콩 사람들하고 함께 서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또한 시진핑하고도 함께 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참 아주 이거 해석을 잘 해야지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행동은 뭡니까? 사인해버렸잖아요.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은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카운터 메이저, 야 네가 나를 한 방 때렸냐? 나도 너 한 방 때릴 거야.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어떻게 때리겠어요? 결국 한 방 때린다는 게 미국 군함들이 그 남제나 해에서 이제 작전하는 군함들이 그 뭐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이제 드문드문 육지에 내려서 휴식을 취하는데 그 가까우고 제일 그래도 휴식하기 좋고 먹을 것도 많고 놀기 좋은 곳이 홍콩입니다. 그래서 미국 군함들이 홍콩에 드문드문 이제 정박을 하는데 요번에 미국 구추가 한 척 홍콩에 정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 중국이 한 카운터 메이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조치에 대해서 나는 화났어 하고서 너 배 오지 마라고 얘기한 그 정도인데 여기 우리나라에도 온 그 참 자유주의의 우리 그 강력한 후원자인 고돈창 이 변호사죠. 이 사람이 홍콩 시민을 지지하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한다는 건 완전 웃기는 얘기다. 미국이 가장 큰 중국의 손님인데 고객인데 어떻게 중국이 그걸 반대하겠냐 하는 식으로 이제 그냥 뭐 멘트를 날렸습니다. 뭐 중국이 뭐 당연히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중국의 스파이라는 사람 지금 호주에 망명 신청을 했는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 요원쯤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대만의 독립을 뭐 독립적으로 지향하고 그리고 미국하고 상당히 친한 친미적인 그 차이 잉원 저 사람이 참 그 여자인데 아주 강력합니다. 마음이 튼튼하고 이 사람을 떨겨뜨리기 위해서 내년 1월 10일 날 선거가 있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망명 신청을 하면서 그랬더니 중국이 저놈은 사기꾼이라고도 중국 관영 매체들이 얘기를 하는데 호주에 이 스파이 같은 사람들 판단하는 그 전문가가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이런 걸 다 봤을 때 저 사람이 한 말은 사실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자꾸 착각을 하는데 중국은 우리의 적입니다. 적이라는 게 누굽니까? 우리의 자존과 독립을 승인하지 않고 우리를 자기의 일부로 만들려는 나라 그게 다 우리의 적이 되는 것이죠.
중국이 시진핑이 뭐 오랫동안 한 말입니다. 주석이 되기 전에 부주석일 때 그 물어봤습니다. 한국전에 중국이 참전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침략에 맞서서 싸운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제국주의 침략자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그 북한이라는 불쌍한 나라를 도와준 것은 정의로운 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중국이 와가지고 일사후퇴 때 우리가 통일할 뻔했는데 그래서 밀려와가지고 서울을 다시 뺏긴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뺏겼을 때 지금은 이 건물 없어졌지만은 중앙청 앞에서 이 중국군들이 좋다고 춤추는 장면입니다. 이런 군대를 한국에다 데려다 놓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까지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거 우리가 정말 광정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전략이 트럼프라는 특별한 사람의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 중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70%가 중국은 골칫덩어리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59%가 중국은 골칫덩어리다. 그래서 미국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꼭 트럼프만 아니라는 것은 오바마 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TPP라고 그 아시아 태평양 뭐 경제협력 공동체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바마가 우리는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에 규칙을 쓰라고 허락할 수 없다. 트럼프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미국 전체가 하는 일이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하는, 일부 미국 시민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재미있는 거는 이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그래도 제일 괜찮다는 후보인데, 저 사람이 오바마 때 부통령을 했습니다. 우리 그 백모 선생이 조 바이든을 조 차이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국하고 친중입니다. 중국하고 거래도 하고 뭐 아들이 중국하고 사업해가지고 돈도 벌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한 말이 아주 재밌어요. 2013년 5월 24일 날 펜실베니아 대학 졸업식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중국은 숨쉴 자유도 없는 나라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중국은 숨쉴 자유도 없는 국가다. 그래가지고 그 펜실베니아 대학 아주 명문이죠. 동부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학교고, 트럼프가 거기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그 대학 경영학과 와톤스쿨이라는 데를 졸업했는데 중국은 숨쉴 자유도 없다. 그래갖고 중국 애들이 나중에 졸업식 끝난 다음에 편지 보냈습니다. 항의 편지.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중국에는 문제가 매우 많다. 미국에 있는 게 중국에는 없다. 최고의 대학, 공정한 법률, 활발한 벤처금 등등등등. 미국은 자유의 나라, 중국은 독재의 나라라고 얘기를 저렇게 해버렸습니다. 클린턴이 지금 대통령이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됐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트럼프하고 스타일은 다르지만 지향 방향이 같으리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2011년 언제예요? 11월 포린 폴리시에 긴 논문을 하나 게재를 했는데, 그 논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21세기 정치는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다. 아프간이나 이라크가 아니다. 미국은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질 아시아 한복판에 가 있을 것이다. 똑같아요. 아프간, 이라크, 이란. 트럼프가 거기서 계속 간지를 했는데도 싸움을 안 하잖아요. 아프간, 이라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를 결정하는 곳이. 그건 이제 석유 패권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네들이 석유 가지고 떠들었는데 미국의 석유가 세계 전체를 다 합친 것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석유는 끝났고 석유 시대는 끝났습니다. 중동이 석유 가지고 패권 짓거리 하던 시대는 끝났고, 미국은 이제 널널한 마음으로 식량과 에너지가 완비된 나라가 지구에 이제 처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를 자유주의로 만드는 그 과정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거는 미국의 학벌이 높을수록 중국을 싫어한다라는 그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학벌 높은 사람들이 다 나중에 뭐 외무부에도 들어가고 국방부에도 들어갈 텐데, 그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들을 우리가 아주 심사숙고해가지고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트럼프가 2018년 유엔에서 한 말이 재밌습니다. 유엔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들 전부 각국의 애국자가 되세요. 나는 미국의 애국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도 여러분한테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이건 안 됩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게 2018년 연설문입니다. 2019년 유엔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2019년 연설문에는 앞부분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삽시다. 뒷부분에 종교를 탄압하는 나라는 내가 가만둘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유엔 연설문하고 2019년의 유엔 연설문을 합쳐가지고 아주 초등학교 아이들도 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트럼프가 한 말은 북한과 중국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는 종교를 탄압하니까 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니까 그 둘은 안 돼 라고 얘기했고 바로 미국의 정책이 그쪽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거를 더 멋있는 말로 그리고 더 권위 있는 말로 표현한 사람이 이제 2018년 10월 4일 펜스 부통령의 연설입니다. 저거는 이제 제2의 냉전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그 미국의 그 글로벌리스트 세계주의자를 지향하는 학자들이 중국이 돈을 잘 벌고 잘 살게 되면 그 나라도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되고 그래서 중국이 지배하는 세상도 미국이 지배하는 세상하고 논리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중국을 뒤로 봐줘가지고 이렇게 키워줬는데 보니까 너는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일을 조목조목 밝히고 그래서 너를 앞으로 눌러버릴 거야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그 미국의 중국에 대한 싸움이 단지 그냥 뭐 정난한 권력 싸움이 아니라 자유와 전제주의 독재의 싸움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미국 신문에 난 겁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과의 싸움을 문명의 충돌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 문명의 충돌. 그리고 미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준비를 하죠. 문명의 충돌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하고 싸움을 본격적으로 사상적인 것도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되는 정책을 만드는 책임자를 지금 이 사람은 잠깐 떠났습니다만은 키론 스키너라는 흑인 정치학자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정치학 박사를 받았는데 저 사람이 그 레이건 전문가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어떻게 붕괴시켰는가에 대한 전문가인데 그 사람을 바로 또 하버드 대학 나온 그 외무장관 그 사람은 육사수석 하버드 대학 수석으로 졸업했죠. 데려다가 정책국장을 시키는 겁니다. 보세요. 소련을 무너뜨린 그 내용을 빠삭하게 아는 그 학자가 중국을 장기적으로 무너뜨리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그 얘기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미국은 다른 문명, 다른 이데올로기와 싸움을 해본 역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싸움하려면 제대로 온 게임 플랜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나온 말이 해리 카자니스라고 뭐 젊은 그 학자인데 이 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New Evil Empire. 중국은 새로운 악의 제국이다. 미국이 말이죠. 어느 나라를 악이라든가 천당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이런 말로 묘사했을 때 그 나라는 언젠가는 이거 반드시입니다. 정권 교체를 당한다. 미국이 악의 축, 악의 제국, 지옥 이런 식으로 묘사한 나라는 반드시 레짐 체인지를 당하는데 레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 와서 북한은 천당이 아니라 지옥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의 싸움이 그냥 공허한 싸움이 아니라 막강한 지식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싸움이라는 말을 하고서 제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트럼프한테 말이죠. 트럼프를 공부 안 하는 사람이라고 기자들이 조롱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얼마 안 됐을 때 그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라는 잡지, 유명한 잡지죠. 그 기자가 국민들이 읽을 책 10권만 한번 소개해보세요.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 기자는 네가 책 10권 읽었겠니라는 생각 가지고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했는데 10권을 쫙 얘기했는데 제가 한 1분 만에 10권 소개하겠습니다. 손자병법 읽으세요. 손자병법은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승리다라고 쓴 책이고 그리고 전략은 속임수다라고 쓴 책입니다. 두 번째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으세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지도자는 사랑받기보다는 존경받는 것이 낫다. 그리고 여우의 간계와 사자의 발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쓴 책입니다. 그리고 파워 오브 포지티브 띵킹,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아주 오래전에 번역된 책인데, 신념의 마력, 정말 무엇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못 이룰 일이 없다라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인생 철학, 에머슨의 교육 철학을 읽고, 그 다음에 5권이 더 나오는데 중국 공산당의 비밀 세계라고 번역할 수 있는 책입니다. 중국 이야기, 모택동의 비밀 이야기, 중국을 부자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중국 가서 물건 파는 방법, 책 10권인데 그 중에서 5권이 중국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책을 트럼프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심오하게 전략과 정치학과 경제학이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저 정말 트럼프를 제일 죽어라 싫어하는 사람이 조지 소로스인데, 조지 소로스조차도 시진핑은 자유사회에 대한 최대의 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 싸움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 데이터 하나 소개하고, 중국의 말이죠. 공산당들이 제일 부자입니다. 공산당 당원. 중국에서 시진핑 보고 당신 10년 동안 주석해 먹으시오라고 하면서 이거 손 흔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160명의 공산당원인데 그 160명 중에서 160번째로 사는 사람, 제일 돈이 적은 사람이 중국 전체에서 천등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160명의 재산 평균을 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조 6,575억 원이 나옵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이것을 계산한 미국 학자가 미국의 정치가들은 돈이 얼마나 많나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 미국에서 높은 사람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해가지고 660명을 다 해서 보니까 그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고, 또 고위 관리 되려면 또 뭐 출세도 한 사람들이 그런데 보니까 가난하진 않더라고요. 200억 9,090만 원, 미국의 660명 평균은. 중국은 미국 부자들, 부자가 아니라 미국 제일 높은 사람들보다 82.5배. 중국의 평균 개인 GDP는, 그러니까 개인 소득은 지금 지구 평균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지구 평균이 안 되는 나라예요. 워낙 인간이 많다 보니까 곱하기 14억 해가지고 GDP 총량이 세계 2위가 됐지만은, 이런 엄청난 경제 불균형,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국을 다 발전하는데 이 다리를 잡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 데이터를 얘기했고, 이 싸움이 단순한 그냥 주먹 싸움이고 패권 싸움이고 그것이 아니라 자유, 전체주의, 인간의 목표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싸우고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보면 되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